안녕하세요. 창원에 살고 있는 평범한 전업주부 50대 여자입니다. 다음 달이면 우리 첫째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랍니다. 고아원에서 우리 큰딸을 처음 봤던 날, 그리고 딸아이를 처음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던 그날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제품을 떠나 시집을 간다고 하니 마음이 싱숭생숭하면서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힘드네요. 고아원에서 딸을 데리고 오는 과정도, 딸아이를 데려와 키우는 과정도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완벽한 평범한 가정이 될 수 없을 거란 건 알고 있었고, 각오도 있었지만 정말 힘들더군요. 딸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딸아이가 20살 때 친부분을 찾아가 일어난 일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역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며 제 딸을 욕했지만, 저는 끝까지 제 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정말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제 딸을 지켰었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딸아이가 다시 제 품으로 돌아와 이렇게 시집도 갈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딸아이를 시집 보내기 전 그날의 일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회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고아원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친정아버지를 따라 고아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봉사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보고 자란 것이 있어 성인이 돼서도 저는 혼자서 고아원에 자주 들려 아이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남편을 만난 곳도 바로 제가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던 고아원이었죠. 은양 씨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회사 선에 끌려서 1년에 2번 정도 봉사활동을 하는데도 힘들거든요. 세상에 은영 씨 같은 사람 또 없을 것 같아요. 에이, 아니에요.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세상에 알고 보면 남을 돕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빠 손잡고 따라다닌 곳이라 익숙하다 보니 더 자주 들릴 수 있는 거고요. 회사 행사로 고아원 봉사활동을 하러 온 남편과 저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연애할 때도 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결혼하고 나서도 봉사활동 꾸준히 할 거야. 남편한테 억지로 강요하진 않을 거지만 나는 봉사활동 같이 다닐 수 있는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그럼 나랑 하면 되겠네. 나는 너랑 결혼하면 너 따라서 매일 고아원에 봉사활동하러 올 거야. 나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럴 자신 있어. 같이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다닐 수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저의 말에 남편은 그게 자신이라며 자신과 결혼하자고 조를 정도였습니다. 연애할 때도 남편은 일부러 저를 따라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러지 않아도 된다니까. 오빠 주말에 쉬고 싶잖아. 오빠는 집에서 쉬어도 돼. 나 혼자 가도 된다고. 아니야, 난 괜찮아. 이게 힘들면 얼마나 힘들다고. 사실 처음에 조금 힘들긴 했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아이들 보는 것도 좋고 하루를 보람차게 보낼 수 있어서 뿌듯하더라고. 이제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말리지 마. 단순히 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정말 봉사활동의 의미를 진정으로 느끼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남자라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 있겠다 싶어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고 나서도 꾸준히 저와 함께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제가 고아원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모였어요. 너희 요즘에도 고아원에 봉사활동 다니고 있니? 설마 지난주에 고아원 간다고 집에 못 온 거였어? 네, 어머님. 저번 주는 어린이날 봉사활동이라 시간을 뺄 수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그래도 오늘 왔으니까 서운한 마음 풀어주세요. 서운한 건 없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너희 고아원에 봉사활동 다니는 거 정말 마음에 안 든다. 너네들 좋은 마음으로 봉사활동 다니는 건 알겠는데 그게 너희한테 안 좋은 일이라는 걸 너희 정말 몰라서 그러니? 남편과 봉사활동하러 다닌다고 하면 남들은 다 복받을 거라고 말하는데 유일하게 시모만 봉사활동이 저에게 안 좋은 영향이 미친다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시모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봉사활동이 저희한테 안 좋은 일이라뇨. 저희는 봉사활동 다니면서 오히려 더 좋은 영향받고 살고 있어요. 너희 그렇게 애들 있는 고아원에 봉사활동하러 다니면 임신 못해. 아이가 안 생길 거라고. 삼신 할머니가 그 애들이 너희 애들인 줄 알고 아기 점자 안 해주실 거다. 애 갖고 싶으면 당장 고아원 봉사활동 그만둬라. 고아원 말고도 봉사에 쓰는 데가 천지인데 왜 굳이 거길 가는 거야? 야, 어머님, 그거 다 미신 아니에요? 고아원 봉사활동하러 다닌다고 애 못 가진다는 말이 세상에 어딨어요. 그럼 고아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아이가 없어야 되는데 다들 아이 잘 만나고 사시는데요? 어머님, 걱정이 너무 앞서가셨어요. 너 내 말 우습게 듣다가는 큰 코 다친다. 내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야. 나중에 돼서 후회하지 말고 내 말 듣고 고아원 봉사활동 당장 그만둬. 고아원 봉사활동에 다니면 삼신 할머니가 아이를 점지해주지 않아 제 임신이 되지 않을 거라는 시모의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시모의 말을 무시하고 남편과 계속해서 고아원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여보, 임신 테스트기 해봤어? 당신 요즘 생리 안 한다고 걱정했었잖아. 아, 그거 잠깐 미뤄진 거더라고. 지금은 생리하고 있어. 나도 이번에 임신된 건 줄 알고 살짝 기대했는데 아니었네. 우린 아직 때가 아닌가 봐, 여보. 남편과 저는 아이를 늦게 낳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관계를 할 때 굳이 피임을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결혼 1년이 지나도 저희에게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1년 차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2년 차에 접어드니 시모 말이 사실인가 싶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이 사실이었을까? 고아원 봉사활동 다니면 임신을 못한다고 했었던 그 말 말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 지금부터라도 고아원 봉사활동을 잠깐 쉬어야 되는 게 아닌가 몰라. 엄마 말 미시는 거 다 알잖아. 그냥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있어? 당신 말대로 고아원에 일하시는 분들 다 아이 잘 낳고 잘 사시는데 응? 고아원 봉사활동이랑 임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시모의 말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모의 말이 틀리지 않은 말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가지기 위해 인공수정도 하고 시험관도 했지만 아이는 끝끝내 저희에게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제가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많이 지쳐 있을 때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를 입양해보는 건 어떨까? 노력하면 언젠가 아이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것도 우리가 부모가 되는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해. 나는 당신이랑 고아원에 봉사활동하러 다니면서 능력만 된다면 나도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어. 당신 생각은 어때? 아이를 입양해서 키워보는 게 어떻겠냐는 남편의 제안에 솔직히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 못해서 당황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저는 제 아이 없이 고아원에서 다른 아이를 입양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부모가 될 준비도 없이 아이 입양을 하는 건 섣부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도 입양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었지. 근데 내가 낳은 아이 없이 입양할 생각은 없었어. 그래서 나 지금 당신 제안이 조금 당황스러워. 근데 나도 잘 생각해 볼게. 당신 말대로 아이를 입양하는 게 우리가 부모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인 것 같아. 고민을 오래 하기는 했지만 저는 남편의 제안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다고 하자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저희를 걱정하시면서도 좋은 결정을 내린 거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예상대로 저희의 입양 결정을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그렇게 맨날 남이 버린 애들 돌보더니 귀엽고 남의 애를 데려다 키우는구나. 이럴까봐 내가 고아원 봉사활동 다니지 말라고 했던 거 아니야. 너희 정말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애 데려다 키울 자신이 있어? 내 배로 낳은 내 새끼 키우는 것도 힘든데 어떤 사람 빗줄인지 어디 출신도 모르는 애를 데려다 키울 자신 있냔 말이야. 어머님, 저희 정말 자신 있어요. 저희 아버지를 보세요. 저희 아버지도 입양되셔서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셨잖아요. 저희 아이 데려다가 내가 낳은 내 새끼처럼 키울 자신 없었으면 데리고 올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도 어머님 심정 이해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결국엔 입양을 선택하게 된 저희 심정도 이해해 주세요. 시모의 반대가 크기는 했지만 결국엔 고아원에서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것을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들, 딸 가리지 말고 마음이 가는 아이로 데려오자고 약속을 하고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입양 절차를 받기 위해 고아원에 갔을 때 저는 한눈에 제 가족들 딸아이를 알아보았습니다. 당시 제 딸아이는 태어난 지 8개월밖에 안 된 아이였는데 팔에 커다란 갈색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보, 나 저기 팔에 점이 있는 저 아이한테 자꾸 눈길이 가는데 눈길이 가는 아이가 있어? 당신 나랑 통했네? 이상하게 방에 들어오자마자 나도 저 아이부터 눈에 들어왔어. 저 아이가 우리랑 같이 살게 될 운명인가 봐. 남편도 저와 같은 아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민 없이 바로 팔에 큰 점이 있는 저희 딸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내가 아기 이름 생각해봤는데 봄이 어때? 봄에 만난 소중한 아이니까 봄이라고 지으면 어떨까 싶어서 생각해봤어. 나도 봄이랑 관련된 이름이면 어떨까 했는데 봄이라는 이름 너무 예쁘다. 우리 아이 이름 봄이로 하자. 딸아이를 입양하고 난 후 남편과 저는 임신이 되지 않아 슬퍼했던 그 시간들이 아깝게 느껴질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분명 입양한 아이인데 제 배로 낳은 것 같고 그만큼 딸아이가 예뻐 보였습니다. 딸아이 입양을 반대했던 시모도 막상 아이를 데려가니 싫어하시기보다는 신기해하는 눈치셨습니다. 얘 고아원에서 데리고 온 애 맞니? 희한하게 애 얼굴에 너희들 얼굴이 다 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진짜 너희가 낳은 애인 줄 알겠어? 어머님이 보시기에도 봄이가 저희들 닮은 것 같아요? 저희 엄마랑 아빠도 봄이 보자마자 저 어릴 때 쏙 빼닮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도 못하고 데리고 왔는데 신기하네요. 그래? 사돈들이 그랬단 말이야? 나는 우리 규진이 어릴 때 모습이 보이는데? 얘가 너희를 쏙 빼닮아서 눈길이 갔나 보다. 어이구, 너는 부모 참 잘 만났다?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디 있니? 너는 너희 엄마 아빠 속 섞이지 말고 착하게 자라라. 사람들이 우리 딸아이를 보면 다 저와 남편을 닮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시모 말대로 그래서 제 딸아이가 남편과 제 눈에 들어온 듯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툰 초보부모였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 정성을 쏟아 딸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여보, 혹시나 해서 임신 테스트 해봤는데 두 줄이 떴어. 병원 가서 제대로 다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 딸아이를 입양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 저희에게 둘째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아이를 입양하고 나서는 아이를 키우는 게 정신없기도 했고 딸아이 한 명이면 충분하다 생각해서 임신 자체를 아예 포기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거짓말 같았습니다. 여보, 나는 이게 다 우리 봄이인 것 때문인 것 같아. 봄이가 복덩이라서 그래서 봄이 동생을 임신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우리 봄이가 엄마랑 아빠한테 동생이라는 선물을 준 것 같아. 우리 봄이 정말 복덩이야, 복덩이. 남편과 저는 딸아이 덕분에 둘째 아이를 임신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딸아이는 복덩이 같은 존재였어요. 저희 임신 소식을 시모에게도 전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둘째가 졌어요.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두 줄이 나와서 병원에 갔더니 지금 7주 차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축하드려요.
내년에 둘째 손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지? 그래, 너희 둘 다 몸에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아이가 생겨야 되는 게 정상이지. 지금이라도 너희 아이가 생겨서 천만 다행이다. 봄이 아빠랑 저는 이게 다 봄이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봄이가 저희 집에 들어오고부터 봄이 아빠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고 아이도 생기고 봄이가 복덩이인 것 같아요, 어머님. 둘째 아이를 가진 것도 좋고 그게 다 제 딸아이 덕분인 것 같아 제가 신이 나서 시모에게 말을 했지만 시모는 찝찝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시모의 표정을 보니 시모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희 봄이 데리고 온 지 지금 얼마나 됐지? 1년은 됐나? 네, 이제 1년 됐어요. 봄이 진짜 많이 컸죠, 어머님. 요즘엔 말도 많이 늘어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1년이면 그리 긴 시간도 아니고 정이 들어봐야 얼마나 들었겠니? 너희들 피 섞인 진짜 애 생겼으니 그 애는 그냥 파양해보는 게 어떻겠니? 내 자식 태어나면 또 마음이 달라지잖아? 딸아이를 파양하라는 시모의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지만 너무 충격받고 어이가 없어서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는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입양되고 파양당한 애도 많다면서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니? 너희들 애 둘이나 키울 자신이 있어? 애 둘 키우는 거 장난 아니게 힘드니까 지금이라도 봄이를 파양해. 봄이 파양하고 너희 애들이나 더 신경 써서 잘 키워.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봄이 저희 딸이에요. 파양하기는 뭘 파양해요? 제 아이 생겼다고 파양할 거면 입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마음이 아프겠지. 정이 어느 정도 들었으니 파양하는 게 쉽진 않겠지. 그래도 네 새끼한테 줄 수 있는 사랑을 남의 새끼한테 나눠주는 게 말이 되니? 나는 너네가 내 친손주가 아니라 봄이한테 사랑을 나눠주는 거 보기도 싫고 아깝다고 생각한다. 사랑도 사랑이지만 애 키우는데 돈이 한두 푼 드니? 제 눈에 시모는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시모에게 정이 떨어져 버린 저는 둘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 시모를 찾지 않았습니다. 제 딸아이를 미워하는 시모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딸아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보, 나는 절대 우리 봄이 파양 안 할 거야. 그리고 봄이를 내 새끼보다 더 사랑하고 키울 거야. 당신도 봄이 아빠니까 그렇게 해야 돼. 봄이 우리 집에 온 순간부터는 우리 자식이야. 내 배로 낳은 자식이나 다를 거 하나 없는 자식이라고. 엄마가 심하게 말했던 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나도 당신이랑 같은 마음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엄마 말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우리 봄이랑 둘째 아기 잘 키워보자. 나도 차별 없이 두 아이 모두 골고루 사랑해주며 키울게. 남편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다행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다짐대로 딸아이를 제 배로 낳은 아이보다 더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 제 딸아이가 사춘기가 온 나이가 되던 때였습니다. 여보, 봄이 오늘 왜 저래? 나 퇴근하면 달려나와서 인사하던 애가 얼굴도 내비치지도 않고 방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어디 아파? 아니면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학교에서 애들이 봄이 입양된 거 가지고 또 뭐라고 했나 봐. 봄이 지금 사춘기라 더 예민한 시기잖아.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 일단 지금은 내버려 두고 나중에 봄이 괜찮아지면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자, 여보. 봄이 힘들어하는 날이 점점 많아져서 큰일이네. 그래도 이 시기만 잘 넘기면 우리 봄이 더 단단해지고 괜찮아질 거야. 지금은 부모의 우리 역할이 중요한 것 같으니까 봄이 신경 많이 쓰자, 여보.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저희는 딸아이에게 자신이 입양된 딸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딸아이를 입양할 때부터 남편과 저는 딸아이에게 입양을 숨길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희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 그런지 딸아이는 자신이 입양이 되었다고 해도
아무렇지 않아 했습니다. 그랬던 아이였는데 사춘기 때는 다른 듯 했습니다. 그 시기 땐 힘들어하는 딸아이 때문에 남편과 저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고아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봄이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봄이는 잘 지내고 있나요? 원장님, 우리 봄이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사춘기라 그런지 좀 예민한 시기이기는 해요. 그나저나 원장님 무슨 일로 전화 주셨어요? 봉사자 필요하세요? 그게 아니라요. 봄이 친부모님들이 고아원으로 찾아오셨어요. 봄이 보고 싶으시다고 봄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딸아이를 데려와 10년 넘게 키우면서 저는 딸아이의 친부모에 대해 들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단 한 번도 친부모들이 딸아이를 찾지 않았었죠. 그래도 언젠가 한 번쯤은 딸아이의 친부모가 딸아이를 찾지 않을까 했는데 그 시기가 제 생각보다 갑자기에 너무 일찍이라 많이 당황했습니다. 봄이 친부모님들이 왜 갑자기 봄이를 찾으신대요? 그동안 한 번도 찾지 않으시다가 왜 갑자기 봄이 찾아오신 거래요? 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신가 봐요. 일단 봄이 어머니 의견 여쭙고 싶어가지고 연락드렸어요. 저 혼자 정할 일이 아니라 봄이 아빠랑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봄이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고아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딸아이에게 의견을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봄이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봄이도 친부모님들이 보고 싶고 궁금할 수도 있잖아. 그건 그렇긴 한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지 모르겠어. 솔직한 심정으로는 봄이한테 말하고 싶지 않아. 저는 딸아이한테 친부모에게 연락이 왔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지만 남편은 딸아이에게 반드시 말을 해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딸아이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봄이야, 봄이 친부모님들이 봄이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 봄이한테 이 사실을 말해줘야 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봄이 너도 친부모님들이 보고 싶고 궁금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엄마한테 말해. 나한테 다른 친부모 같은 게 어디 있어. 나한테 친부모는 엄마랑 아빠 둘 뿐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 버릴 땐 언제고 왜 이제 와서 내가 보고 싶다고 그런데? 친부모님들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엄마랑 아빠는 무조건 봄의 의견에 따를 거니까 안 보고 싶으면 안 봐도 돼. 안 봐. 평생 안 볼 거야. 죽을 때까지 안 볼 거라고. 나 버리고 간 사람들 나도 보고 싶지 않아.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해. 나는 평생 엄마랑 아빠랑 살 거라고. 그렇지 않아도 심적으로 힘들어했던 딸아이는 친부모들에게 연락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더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아이의 친부모에게 딸아이를 만날 수 없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고아원 측에서는 친부모들이 딸아이에게 쓴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봄이 친부모님들이 봄이한테 꼭 전달을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셔서요. 봄이 어머니가 이거 꼭 봄이한테 전달해 주세요. 친부모님들 마음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그분들이 우리 봄이 괴롭히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전달을 해드리겠지만 답장을 드릴 수 있다고 확신은 못 해드리겠어요. 딸아이에게 친부모들의 편지를 전달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몰래 숨길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편지를 딸아이에게 전달했습니다. 딸아이는 그 편지를 받아들자마자 저와 남편이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엄마, 나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했잖아. 나한테 이런 거 가져다 주지 말란 말이야. 난 그냥 엄마랑 아빠랑 보건이랑 넷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제발 나 좀 괴롭히지 말고 가만히 놔두라고 해. 그 이후로 저는 딸아이 앞에서 친부모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딸아이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부터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봄이 어머니, 지금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어요.
봄이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간 딸아이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보니 딸아이가 저혈압이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딸아이는 고등학교 다니는 내내 저혈압으로 여러 번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던 일도 그만두고 딸아이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며 딸아이를 돌보았습니다. 딸아이 입시 때도 아픈 딸아이가 쓰러지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딸아이보다 더 못 자고 못 먹으며 딸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엄마, 나 좋은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던 거 다 엄마 덕분이야. 나 대학교 졸업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돈 많이 벌면 엄마한테 꼭 효도할게. 엄마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 그리고 정말 고마워. 감사하게도 딸아이는 아픈 와중에도 공부를 열심히 해주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딸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구나. 큰딸을 잘 키워냈으니 누나 때문에 뒷전이었던 우리 둘째 아들 잘 돌봐야겠다 했는데 이놈의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던 딸아이의 친부모가 다시 연락이 온 것이었죠. 봄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런 연락 불편할 수 있지만 봄이 친부모님들이 또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번엔 봄이 꼭 봐야 된다고 그럴 이유가 있다고 사정사정을 하셔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연락드려요. 봄이한테 친부모님들이 간절히 찾고 있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봄이한테 물어는 볼게요. 그런데요, 원장님, 친부모님들이 왜 이번엔 봄이를 꼭 봐야 된다고 그러는 건가요? 저도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봄이가 친부모님들 뵙겠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하시게 될 거니까 일단 봄이한테 꼭 전달해 주세요. 더 늦기 전에 친부모님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이 말도 꼭 전해주세요. 딸아이의 친부모들이 또다시 딸아이를 찾아온 것이 불편하고 불안했습니다. 몇 년 전 처음 딸아이를 찾아왔을 땐 딸아이를 친부모들에게 뺏길까 불안했는데 이번엔 뭔가 큰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엄마의 직감이랄까요? 하지만 딸아이에게 친부모가 다시 찾는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어 이번에도 딸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봄이야, 친부모님들이 또다시 너를 찾고 계신다고 하더라. 이번엔 꼭 너를 보고 싶다고 하셨다던데 네 생각은 어떠니? 지금은 친부모님들 볼 마음이 있어? 엄마, 나 그 사람들 보고 싶지 않다고 했었잖아. 그리고 왜 또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꼭 봐야 된다고 그러고 있대? 그 사람들 뭐 나한테 부탁할 거라도 있나 보지? 자기 힘들 땐 버리고 가더니 자기들 필요할 땐 다시 찾고.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래? 딸아이가 20살이 되었기 때문에 친부모들이 처음 찾아온 그때보다는 마음이 나아져서 친부모들을 만나보고 싶어하고 궁금해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몇 년 전과 전혀 다를 것 없이 친부모들을 혐오하고 싫어했습니다. 딸아이가 이 정도로 친부모들을 싫어하니 앞으로도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아 고아원에 저희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원장님, 봄이는 친부모님들을 보고 싶지 않아 하고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앞으로도 봄이는 친부모님들을 찾지 않을 것 같으니까 봄이 친부모님들이 봄이를 찾아도 저희한테 연락 주지 마시고 원장님이 알아서 거절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봄이가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래도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봄이 친부모님들 만날 수 있다고 전해주세요. 아니요, 그 말 전하지 않을 거예요. 봄이가 보고 싶으면 먼저 보고 싶다고 하겠죠. 우리 봄이 그만 괴롭혀주세요. 기분 나쁜 티도 내고 단호하게 말을 했으니 친부모에 대한 문제는 이제 끝이 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딸아이가 먼저 친부모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엄마랑 아빠한테 할 말 있어. 얼마 전에 친부모님들이 나 찾는다고 했었잖아. 왜 봄이야? 갑자기 친부모님들이 궁금해졌어? 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친부모님들 만나뵐 수 있게 해달라고 할까?
그게 아니라 엄마랑 아빠한테는 미안하지만 나 친부모님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 이 말하려고 했던 거야. 친부모를 잠깐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친부모와 함께 살고 싶다는 딸아이의 말에 뒤통수를 크게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배신감이 들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봄이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친부모님들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고 하더니 왜 갑자기 같이 살고 싶다고 그래. 무슨 심경에 변화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친부모님들이 나를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랬을 텐데 내가 너무 매정하게 그랬나 싶어서 마음이 쓰여. 그리고 지금 나를 다시 찾아온 거면 사정이 괜찮아졌으니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말이야. 그런 거라면 나도 친부모님들이랑 살아보고 싶어. 저는 친부모에게 가겠다는 딸아이에게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딸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보내줘 버리면 평생 우리 딸아이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는 너 절대 거기 못 보내. 친부모님을 만나 뵙고 교류하면서 지내는 건 좋은데 완전히 거기 가는 건 절대 반대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가 낳은 내 딸이라고. 마음으로 낳은 딸이랑 배 아파 낳은 딸이랑 같아? 다르잖아. 나 그냥 가게 해줘. 지금까지 엄마랑 아빠랑 행복하게 잘 지냈으니까 이제는 친부모님들이랑도 그렇게 살고 싶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돼. 너 정말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엄마는 너 없이 못 살아. 딸아이는 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짐을 싸서 친부모들에게로 떠나갔습니다. 그땐 정말 딸에게 너무 서운해서 딸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모도 친부모로 가버린 딸의 욕을 심하게 했었습니다. 그년이 기껏 거둬 키워놨더니 지 애미를 버리고 가버려? 지 엄마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겉머리 짐승은 거둬 키우는 게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 키운 그년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 그년도 어쩔 수 없는 짐승이었구나. 저를 버리고 간 딸아이가 믿기는 했지만 저는 그래도 딸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계속해서 연락을 했었지만 딸아이는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제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제가 마트에서 캐셔로 일을 하고 있는데 딸로 보이는 어떤 젊은 여자와 부모로 보이는 부부가 왔었습니다. 딸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쓰고 있어서 누군지 못 알아봤는데 그 젊은 여자가 계산을 끝내고 갈 때 저에게 쪽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마치 같이 온 부모들을 보지 못하게 건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저는 그 쪽지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엄마, 나 여기 좀 꺼내주세요. 라는 내용과 함께 처음 보는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누가 봐도 제 딸의 글씨체였어요. 쪽지를 확인한 저는 바로 딸아이를 뒤쫓아갔지만 딸아이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무를 하던 중이었지만 저는 바로 제 옷으로 갈아입은 후 주소가 적힌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이 주소에 적힌 집을 찾고 있는데 어디쯤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 근처인 것 같은데 건물이 안 보여서요. 이 집, 이 건물 뒤에 있는 집인 것 같은데 여기 지하로 가시려고요? 무슨 일로 이 집에 가시는 거예요?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요. 혹시 이 집에 누가 사시는지 아세요? 지나가는 동네 사람에게 집 주소가 적힌 곳이 어디냐 물었는데 동네 사람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아유, 거기 범죄자 부부 사는 곳이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건물 사던 사람들 다 도망가서 집주인 난리도 아니었어요. 웬만하면 거기 가지 마세요. 아저씨도 아줌마도 엄청 험악하게 생기고 어휴,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범죄자 부부가 살고 있다는 말에 저는 바로 그 건물로 달려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 문을 두드렸는데 집 안에서는 험악하게 생긴 남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 아까 마트에서 봤던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누구시오?
누군데 남의 집문을 그렇게 사정없이 두드리는 겁니까? 우리 봄이 데리러 왔어요. 우리 봄이 안에 있죠? 당장 우리 봄이 불러주세요. 봄이요? 아, 걔 말하는 거요? 걔 여기 없으니 돌아가세요. 보안이 걔 키워준 양엄마 같은데 걔 여기 없으니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고요. 근데 누가 여기 주소 알려준 거요? 그건 그쪽이 알 필요 없고요. 우리 딸 내놓으시라고요. 안에 우리 봄이 있는 거 다 알아요. 비키세요. 제가 어떻게든 딸아이의 친부를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친부가 저를 세게 밀어버리는 바람에 저는 힘없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젖고 말았습니다. 이 인간이 사람 말을 개통으로 알아먹어. 좋은 말로 할 때 꺼지라고.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찾아와. 그리고 걔 내 딸이야. 당신 딸 아니라고. 꺼져. 엄마, 엄마, 나 안에 있어. 엄마, 나 좀 살려줘. 엄마. 그 순간 집안에서 딸아이의 울부짖음이 들렸습니다. 딸아이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어디서 힘이 나온 건지 저는 문 앞에 버티고 서 있는 딸아이의 친부를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제 딸아이가 거짓골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딸을 감시하고 있는 딸아이의 친모가 있었습니다. 봄이야, 이게 도대체 다 무슨 일이야. 이리 와. 엄마랑 얼른 집으로 돌아가자. 저기요. 남의 집에 쳐들어서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얘, 내가 난 내 딸이에요. 어디 감히 남의 딸을 데려가려고 해? 낳기만 하면 다 부모인 줄 알아요? 봄이야, 일단 엄마 폰으로 경찰부터 불러. 그리고 당신들, 내 딸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내 딸 꼴이 이게 도대체 뭐냐고? 저는 딸아이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한 뒤 딸아이를 제 뒤로 숨겼습니다. 그러자 딸아이의 친부와 친모가 무섭게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여편네가 한 대 맞아야 정신을 차리나. 내가 나가라고 했지. 좋은 말로 할 때 안 나간 네 잘못이라고 해라. 딸아이의 친부는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게 딸아이와 저 그리고 딸아이의 친부모들이 하나로 엉켜 몸싸움이 일어났고 저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응급실에 누워 있었고 다행히 제 옆에는 남편과 딸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봄이야, 봄이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을 겪고 있었던 거야? 엄마, 나는 괜찮아. 근데 엄마가 머리를 맞아서 거기서 쓰러졌어. 다 나 때문이야. 엄마 정말 미안해. 엄마 말 듣고 거기로 가면 안 됐었는데 나는 엄마랑 아빠 지키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정말 미안해. 딸아이 입에서 전혀 상상도 못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고원 원장님이 내 연락처를 친부모님들한테 알려줘서 친부모님들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었어. 친아버지가 간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해주면 좋겠다고 연락을 했던 거야. 내가 싫다고 했더니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엄마랑 아빠랑 보근이 가만히 안 두겠다고 협박을 해서 나는 그게 무서워서 친부모님들한테 갔었던 거야. 근데 너 엄마 일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온 거야? 그 집에 갇혀 있었던 거 아니야? 거리도 멀던데 거기 도대체 어떻게 온 거냐고. 내가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바람 쐬러 가자고 꼬셨어.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마트에 가서 장 좀 보자고 해서 갔다 온 거야. 그날 엄마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었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딸아이의 친부모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폭행죄뿐만 아니라 협박죄까지 포함해 적용시킬 수 있는 죄는 다 적용을 시켜 신고를 해버렸죠. 그리고 고아원 원장에게도 찾아가 모든 걸 엎어버렸습니다. 봄이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봄이 친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죽기 전에 봄이 얼굴 꼭 보고 싶다고 사정을 하셔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알려준 거였어요. 그분들이 그러실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원장님, 봄이 친부모들 둘 다 전과자라는 거 알고 계셨죠? 알면서도 저한테 말하지 않으셨던 거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 두 사람 정체가 뭡니까? 봄이 어머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두 분 다 전과자예요. 도둑질도 하고 사람도 때리고 사기도 쳐서 교도소에 몇 번이나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봄이도 교도소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 사실을 봄이 어머님이 아시면 봄이를 입양하지 않으실까봐, 입양하더라도 금방 파양하실까봐 숨긴 거예요. 다 봄이를 위한 일이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딸아이의 출생에 대해 알게 된 것보다 친부모들의 정체에 대해 알게 된 것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친부모들이 전과자인 걸 알았다면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제 딸아이를 지켜 그곳으로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제 딸아이를 지켜내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딸아이에게 협박을 하고 딸아이를 집에 가둬두고 또 딸아이에게 간이식을 요구한 친부모들은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의 친부는 교도소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을 한 것이었죠. 여보, 봄이한테는 이 사실 알리지 말자. 봄이가 알면 신경만 쓰지 좋을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우리 앞으로 봄이 앞에서 절대 친부모 이야기 꺼내지 말도록 하자. 저희는 그날 이후로 딸아이 앞에서 친부모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도 저희 앞에서 친부모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그때의 상처가 금방 아물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어느 순간부터는 딸아이도 저도 괜찮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금방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예전에 밝았던 소녀로 돌아가 대학교도 잘 다니고 무사히 졸업도 잘 해 좋은 회사에 취직도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남자를 만나 곧 결혼을 앞두고 있죠. 저는 딸아이에게 참 고맙습니다. 서툰 부모에게와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저는 딸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남은 제 생도 제 딸아이와 제 아들의 행복과 평안을 기도하며 살 것 같습니다. 부모의 삶은 자식의 것이지 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삶이 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저는 제 아이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제가 유별난 엄마인가요? 다들 이렇게 살고 계시는 거겠죠? 그럼 저는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